우리나라는 떼창 문화가 있잖아요. 흥도 많은 민족이고 그에 비해 항상 비교되는 게 일본 반응인데요. 조용한 일본인들을 열광시키는 몇 안 되는 밴드가 바로 비즈입니다. 비즈는 보컬인 이나바 코시, 기타리스트인 마츠모토 다카히로로 이뤄진 밴드입니다. 비즈의 얼굴인 이나바는 어렸을 적 형에게 영향을 받아 서양 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음악에 빠져 고등학생 때는 ICBM이란 다소 과격한 이름의 밴드에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전국 규모의 수학대회에서 4위를 하는 등 수재였습니다. 착실했던 그는 대학 졸업 후 수학 교사를 꿈꿨고 교환 자격증도 땄습니다. 자칫 교사가 될 뻔했지만 중학교 실습 때 교장에게 장발이란 이유로 혼난 뒤 교사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것 자체는 거부감이 없었지만 교장의 일방적인 주장이 답답했던 것이죠. 이후 비잉에 소속되어 음악가 모델 활동을 하고 있던 그는 마츠모토 다카히로를 만나 10분 만에 비즈를 결성하게 됩니다. 기타 실력이 넘사벽이라는 마츠모토는 중학생 때 부모님께 받은 비틀즈 노래를 듣고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고등학생 때는 밴드부를 만들어 내내 기타 연습을 했었는데 그런 그가 걱정되었는지 부모님은 영어 전문학교에 그를 진학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공부에 정을 못 붙였던지 영어보단 자동차 튜닝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그를 보고 한 선배 기타리스트는 그럴 거면 제대로 기타를 해라 라고 충고를 했고 마츠모토는 요요기의 음악 전문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 때부터 이미 기타가 수준급이어서 대학 강사로부터 넌 학교를 그만두고 현업으로 나가는 게 낫겠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 결국 일본 제작사인 비잉에 소속되게 됩니다. 마츠모토는 동양인 최초로 깁슨 레스폴 시그니처 아티스트가 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납니다. 깁슨 레스폴이란 깁슨에서 개발한 일렉트릭 기타인데요. 유명 기타리스트들은 대부분 레스폴을 쓸 정도죠. 암튼 실력적으로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타리스트인데 뮤직스테이션에 나오는 바로 이 음악이 바로 그가 연주한 곡입니다. 1988년 어느 날 마츠모토는 한 데모 테이프를 듣게 됩니다. 이 테이프엔 이나바 코시가 부른 빌리 조엘의 어네스트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은 마츠모토는 그를 보컬로 점찍고 만나게 되는데요. 훗날 말하길 이나바와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갔고 다른 것보다 사람이 좋기만을 바랬다고 합니다. 다음날 로pongi의 한 스튜디오에서 만나 비틀즈의 레딧비를 들었는데 앰프가 고장나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음에도 결정을 내립니다. 원래 밴드를 결성할 계획이었지만 이나바 외에 마음에 드는 멤버가 없자 그냥 2인조 유닛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즈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둘은 88년에 그러니까 그 손을 놓고로 데뷔했는데요. 그 다음에 처음 관객 앞에서 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마츠모토는 이나바가 옆에서 라이브 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후문입니다.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90년도부터 인기 밴드로 자리매김합니다. 세 번째 앨범이 오리콘 첫 등장 3위를 차지했고 같은 연도 발매된 다섯 번째 싱글 태양의 고마치 엔젤이 첫 오리콘 차트 1위를 획득합니다. 그 뒤로도 승승장구하는데요. 4집 앨범은 1000밀리언셀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8번째 싱글부터 20번째 싱글까지 13작품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경이로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 9번째 싱글인 언론은 많은 이들이 비즈의 명곡으로 얘기하는데요. 곡이 완성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이 곡은 이나바가 듣자마자 가사를 써냈다고 합니다. 곡을 듣고 떠오른 이미지는 노을이었고 이런 이미지를 가사로 풀어냈습니다. 비즈는 비잉 계열이라고 불리는데요. 자드의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비잉이 자주 쓰는 전략은 신비주의였습니다. 미디어 노출을 줄이고 음악 활동에만 집중해 대중의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비즈 역시 음악방송 외에는 방송을 자제하며 라이브 무대를 통해 음악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8, 90년대를 생각해보면 TV 출연의 효과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비즈는 대신 라이브를 하며 앨범을 내는 바쁜 스케줄을 이어나갑니다. 93년 투어 중엔 13번째 싱글인 맨발의 여신을 발매했습니다. 이 곡은 역대 싱글 판매량 4위에 빛나는 곡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 보이는 비즈에게도 암흑의 시기는 있었습니다. 1994년 7번째 앨범을 발매했는데 판매량 160만 장에 엄청난 매출을 달성했지만 의외로 멤버들은 이때를 암흑의 시기로 얘기합니다. 이 앨범엔 과거보다 락적인 면모가 강했고 둘 다 장발로 등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아이돌적인 존재로서 비즈를 응원하고 있던 팬들이 일부 떠났고 전 앨범에 비해서도 매출이 50만 장 정도 감소했습니다. 후일 인터뷰에서 암흑 시기로 자주 얘기하지만 사실 비즈로서는 전환점을 안겨준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순응하며 잘 팔리는 곡만을 계속 만드는 것보단 비즈만의 음악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팬들은 이나바에게 머리를 기르지 말거나 타투를 하지 말아달라는 등의 요청도 했는데 그만큼 일부 팬들은 거부감이 있었지만 비즈로서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하죠. 이 밴드가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갔던 가수라고 불리어도 어색하지 않은 게 90년부터 2017년까지 발매하는 곡들은 모두 1위를 찍었습니다. 헤이세이 CD 판매량은 약 8,200만 장으로 AKB48를 누르고 1위입니다. 선거와 졸업 시스템으로 계속 멤버가 바뀌는 AKB에 비하면 2인 밴드로서 역대급 성과를 낸 것이죠. 여담인데 2003년 부자 순위에 따르면 마츠모토의 연수입은 75억 정도이고 이나바의 경우 85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금액은 일본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납세자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건데 당시 이나바의 납세액이 39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가수들이 정점이 있잖아요. 정점을 찍고 조금 인기가 내려오기 마련인데 비즈는 세기말이 지나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도 인기가 지속됩니다. 오늘 밤 달이 보이는 언덕에 울트라소울 등의 곡을 히트시키며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2003년엔) 15주년을 맞아 역대급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플레저 투어, 북미 홀 투어,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5대돔 투어를 진행했는데 1년에 100번이 넘는 공연을 소화했다고 하죠. 이나바의 창법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선 호불호가 있는 것 같지만 일본 업계에선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무로나미에 등 90년대 슈퍼스타를 키워낸 코무로 테츠야는 이나바를 일본의 국보라고 지칭하기도 했으며 밴드 골든붐바의 키류인쇼 역시 가창력의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나바의 창법은 하이톤의 샤우팅하는 창법인데 성대의 모양이 여성과 비슷해서 성대의 뉴하프란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즈의 노래는 일본인들의 감수성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92년도에 정식곡도 아닌 커플링곡으로 발매한 언젠가의 메리 크리스마스는 겨울이 될 때마다 생각나는 곡입니다. 사실 저는 아무르나미와 각트가 듀엣한 무대를 보고 이 곡을 알았는데 하마사키 아유미와 각트의 듀엣도 유명합니다. 일본의 탑 여가수들이 모두 무대에서 다뤘을 만큼 겨울이 되면 일본인들에게 소환되는 곡입니다. 암튼 빡센 투어와 앨범 발매로 성대 결정 판정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아직 현역인 이유는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비롯됩니다. 보컬인 이나바는 여름에도 뜨거운 음식을 먹고 냉방은 자제하고 방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가사를 쓰기 위해서 일상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일도 빈번하죠. 마츠모토 역시 핸드폰 녹음 기능을 통해 악상을 떠오를 때마다 녹음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 태도에서 인기는 비롯됐겠죠. 2007년엔
아시아 뮤지션으로는 처음으로 할리우드 록 전당에 입성했고 일본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판 아티스트로 기네스 기록을 갖게 됩니다. And we couldn't imagine this when we started this band 20 years ago. So we just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the committee of Rock Walk, Mr. Steve Vai, fans in Japan of course, and all the people who have been helping us for amazing 20 years. Thank you so much. 도모 아리가또. 비즈는 라이브에서 매번 엄청난 연출을 하며 기대에 부응합니다. 무대 위에서만 보면 쇼맨십이 강해 보이는 이나바이지만 사실 섬세한 스타일이어서 투어 전에는 자주 악몽을 꾼다고 하죠. 무대에서 가사를 까먹거나 의상이 없어지거나 세트가 무너지는 꿈을 자주 꾸는데 그만큼 매번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는 막연한 부담감이 있지만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죠. 물론 활동을 많이 한 만큼 논란도 있었습니다. 인지도에 비해 한국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잉 논란은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었는데요. 우잉 논란은 2007년도 가미카제 소재 영화의 주제가를 만들면서 나옵니다. 하지만 과거 이나바가 종전 기념 방송을 보다가 어떻게 하면 옛날에 일본이 한 일에 대해 속죄할 수 있을까란 생각에 이 곡을 만들었다고 밝힌 걸 보면 쉽게 단정 짓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표절, 일명 팝크리에 대한 얘기도 종종 나오죠. (30주년을) 넘어 아직도 활동 중인 비즈는 코로나 때는 집에서 재택으로 공연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고 무관중 라이브를 5주 연속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밴드들이랑 사이가 좋아서 이런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과거 자신들의 기록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질문에 마츠모토는 몇만 장 팔렸다던가 얼마나 벌었다던가는 그 나름대로 좋은 거고 내 안에서 퀄리티를 향상하고 싶은 욕구는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나바 역시 기록보다도 새로운 장소에서 신나는 라이브를 해보는 게 더 즐겁다고 말합니다. 오늘 비즈의 새로운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이 밴드가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사랑받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